자, 오늘은 4장 역할 연기가 되겠습니다. 역할 연기, 에고의 여러가지 얼굴들. 자, 지금 톨레의 장점은, 에카르트 톨레의 장점은 자기 에고를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깨달음까지 이어지는,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깨달음까지 이제 달성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고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 결과 깨달음까지 얻게 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들은 에고를,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성을 깨닫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에고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톨레는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에고를 돌아봐서 결국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고 또 합리적이고, 역시 서양인들은 그렇게 깨달음 자체로 직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깨달음 위주로 하기가 쉽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놓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절에 와서는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해되세요? 정작 집에서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절이나 교회에 두고 거기서는 봉사를 잘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집은 소홀히 하는 그런 식의 마음 공부는 좀 좋지 않다. 근데 톨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건전한 길을 밟아가는 건전한 마음 공부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점에 참 마음에 들어요. 자, 역할 연기하고 다음은 5장은 고통체인데, 우리가 자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에고를 형성하는 것이 두 가지다. 이것은 이미 프로이드하고 융이 심리학에서 잘 밝혀놓은 사실인데요. 결국은 페르소나하고 섀도우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특히 융의 심리학 개념에서 한 인간이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지요, 가면.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말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말로 가면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퍼슨이 되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가 가면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인격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가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제일 18도로 낮췄더니 너무 공기가 차네요. 이렇게 공기를 알고 에어컨 조절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죠?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면 찬 줄 알고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는 거. 뒤에 있는 분은 조금 더우시겠다. 예. 예, 그렇게 하여튼 너무 차니까 제가 목이 잠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페르소나가 강하면 강할수록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한다, 무슨 척한다, 그런 것이 인간한테는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에는 자기 본 얼굴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섀도우라고 하는
그것이 안에 있어서 섀도우는 흔히 이제 그 내면의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5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애고를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페르소나, 이걸 지금 톨레는 역할이라고 불렀어요. 역할, 또 역할 연기를 한다. 역할 연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역할 연기, 페르소나는 반드시 그게 플러스라면 마이너스에는 남한테 들키기 싫은 자기의 약점, 그걸 꽁꽁 내면에 숨겨놓고 사는 이제 그런 또 심리가 있다. 예, 그런 것 이해되지요? 그는 5장에 가서 그걸 톨레는 고통체라고, 페인 바디, 고통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이렇게 서로 엮어 서로 세트가 되는, 밖으로 드러나는 가면과 그리고 속으로 감추고 싶은 어떤 자기 약점, 이것이 세트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소감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톨레의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자기의 에고를 알아차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에고를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공부의 아주 중요한 점이어서, 지금도 혹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닫습니까? 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닫습니까? 할 때, 빨리 깨닫는 비결은 에고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고가 사라지는 그 자리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를,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음을 추구하기는 쉬워요. 근데 자기 에고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내려놓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을 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재밌는 것은 각 장마다 톨레하고 윈프리가 대담하죠. 그 대담하는 거 보고 오셨나요? 우리 밴드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윈프리하고 톨레의 대담에서 참 거기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또 책을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요. 그 중에 이런 메시지도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자유로우려면, 여러분 자유로운 거 원하시죠? 특히 가족과 직장 동료들한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지요? 예. 그러려면 먼저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유인가? 나를 판단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것은 너의 자유다 하고 그걸 인정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남편 관계라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자유를 허용을 하면 그 사람이 자유롭겠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거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참 묘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A와 B의 관계에서 A가 B에게 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든 나는 자유를 줬으니까 그 판단으로부터 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책에 요 챕터에서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다른 식으로 말이지만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먼저 그 상대방에게 자유를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자유예요. 희한하죠? 친절한 금자씨 영화 예전에 한동안 한때 히트 쳤지요. 그 아름다운 이영애 씨가 그게 좀 약간 역할이 좀 특이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인 금자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갈등을 느끼는데 저 사람만 좀 고치면 내가 편할 텐데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게, 상대방은 여러분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사장의 역할 연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문제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뭐냐? 내가 잘하는 것은 나의 에고를 발견하고 그 에고가 상대방의 에고와 갈등 일으키는 것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은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티각태각 싸운다. 그러면 톨레가 말하기를 그때는 네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네 사람이 싸운다. 그게 그 네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네 사람이 남편의 아상, 남편이 자기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미지 그게 있겠죠.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내에 대한 인상, 아상 인상할 때 남편이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아상, 또 아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게 인상, 그러니까 남편의 아상 인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둘 다 허구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지금 톨레 말은 남편의 본질은 뭐예요? 실상이잖아요. 여기 톨레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생명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명인 것은 놓치고 아상이 있고 또 아내에 대한 인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도 자기가 생명이라는 걸 놓치고 생명과 생명일 때는 서로 하나일 텐데 그런 소통이 일어날 텐데 그거는 막혀 있고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 막혀 있고 아내도 아내의 아상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또 인상이 있어서 남편의 아상 인상과 아내의 아상 인상이 네 사람이 서로 부닥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톨레가 말하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상 인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나의 아상 인상은 바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한테 달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도 알아볼 수가 있다 이거죠. 특히 이쪽에서는 그 톨레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 안에 있는 생명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너나 잘해서 해서 부모가 잘하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본다.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을 본다. 그러면 그 눈은 아이 안에 있는 본질도 보게 된다. 그러면 본질과 본질이 소통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제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점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미리 나중에 시간 없을까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기 본질을 발견한다는 것은 톨레가 그런 표현을 하네요. 마치 운동선수가 존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아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본질로서 깨어있게 되면 마치 운동선수가 어떤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집중된 상태에서 그동안의 훈련에서 몸에 익혀놓은 그것을 생명이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생명이 저절로 작동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운동선수들 유명한 프로들은 터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존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거든요. 최근에 하여튼 손흥민 선수가 존에 들어가는 걸 봐가지고 그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하여튼 EPL 축구에서의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골은 그 정말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느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도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치 재즈의 애드립이라는 거 있잖아요. 애드립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관념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와 있는 생명이 저절로 작동하는 거. 그게 이제 동양에서는 도라고 하고, 화살을 쏠 때 의도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마치 대나뭇잎에 눈이 쌓이다가 어느 무게가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툭 떨어지듯이 표현을 그렇게 해요. 대나뭇잎에 눈이 쌓이다가 어느 정도 무게가 이렇게 쌓이면 저절로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나의 모든 행동을 그렇게 본질에 맡겨서 하는, 그래서 존에 들어가는 연습은 인간이 창의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동양에서는 도라고 불렀다. 근데 그거를 지금 톨레가 존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톨레가 항상 말하는 것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현재에 집중하라. 왜냐하면 미래는, 이 말도 참 좋더라고요. 톨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에 필요한 것은 그때 가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재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현재에 필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많이 이것을 터득하게 된대요.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나타난다는 것을 또 터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라.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미래에 그때 필요한 것은 그때 나타난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인사동 전방이에요. 이걸 만들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이버 선방이 만들어지고 회원이 모이고 회비가 거쳐지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다 생긴 것들이에요. 뭐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다, 뭐 해야겠다가 아니라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지금 어느 분이 또 그저께 비닐로 만든 꽃다발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향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이 책상도 어느 분이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 남는다 그러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톨레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좋아서 소개를 하면,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은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이 들의 벽합을 보라, 또 하늘 나르는 새를 보라, 걔네들이 그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걱정하느냐, 저절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이 책 전체를 못 읽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따라오고 계세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톨레가 현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현존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방법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톨레는 이제 뭐 전화가 오면 덜컥 받지 말고 두 번, 세 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깨어있기를 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이제 받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호흡을 하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여러분 플럼빌리지 가면 틱나탄 스님의 플럼빌리지를 가면 거기서는 매
15분마다 종을 치죠. 15분마다 종을 치면 모든 사람이 동작 그만. 그리고 뭘 하는가? 자기 의식을 돌아봐서 이 현존의 상태가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내가 현존의 상태로 지금 존재하는가? 이걸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분마다 종을 치면 그 종소리가 듣는 모든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다시 알아차림을 회복한다. 그런 이제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참 특이하게 틱나타 스님이 지혜롭게 전체가 함께 껴있지 않은 그런 취지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대목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현존을 유지하고 놓쳤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은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가지고 사느냐, 방편을 놓치고 사느냐. 그러니까 무슨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이런 스위치가 없으면 그냥 그 생각 감정의 정폭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인생이. 근데 저 같으면 저는 화두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화두를 한번 이렇게 챙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오히려 화두를 든다. 그래서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저희 화두는 이목고이거든요. 그래서 이목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중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중요하니까 지금 소개를 하면 지금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소개를 드린다면 화두 드는 그 원리는 모든 동양에서 말하는 도의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도의 원리는 한자로 형, 수, 파, 리라고 불러요. 형은 모양 형자인데 영어로 하면 폼, 일본어로 하면 가다라는 게 있잖아요. 테니스를 배우건 수영을 배우건 골프를 배우건 기본 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폼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화두 입장에서는 폼은 이목고예요. 그래서 그 화두와의 인연은 이목고를 스스로 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생명, 지금 톨레로 말을 한다면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 생명,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들면 제일 좋은데 일반인들은 스스로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좀 지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지도하는 사람이 너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흔히 선지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으로부터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목고란 질문을 받고 지금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것이 일종의 폼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는 지킬 숫자 그러니까 그 폼을 지킨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그 생활태도 항상 이것이 자기 존재의 중요한 사실은 1번이면 제일 좋지요. 1번이면 제일 좋지만 1번이 되기는 참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이 자기 생활에 1번이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상근기이고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형, 이먹고 그리고 수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라 할까 답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파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깰 파자예요. 깨진다. 그 질문이 깨지면서 이거구나 하는
그것이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리, 이치리자거든요. 이치리자. 이치는 뭐냐면 그걸 이제 흔히 마음자리라고, 동양에서는 심지, 마음 심자에 땅지자를 써서 심지,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 톨레가 말하는 의식 혹은 생명, 예수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기한테서 감지가 되는 것. 그걸 이제 선에서는 마음자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공간, 마음자리를 톨레식으로 번역한다면 의식 공간, 의식의 공간. 자기가 지금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하는 이 깨어 있는 이것이 자각되고 있는 이 눈앞의 세계가 의식 공간으로 자각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상태가 확인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형, 수, 파, 리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 공간이 자각되기 전에는 형, 수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현존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깨어있는 시간을 계속 늘려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등에 딸려가지 않고 고통에 딸려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방법이, 톨레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두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기,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그것이 항상 깨어있기, 그걸 유지하기, 이게 질문이 형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답하려고 깨어있는 것이 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는 것이 파고, 그리고 리는 이제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혹은 의식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자각할 때마다 자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리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형수, 파, 리가 될 때, 리가 되면 마음자리잖아요. 의식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의식 공간이 다시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두 드는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지금 책에서 계속 언급하듯이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우리들은, 여기가 선방이잖아요. 인사동 선방이잖아요. 인사동 선방에서 모인 우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또 각자 자유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화두를 든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화두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또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1대1로 대면해서 질문해 오실 때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완전히 같아요, 질문이. 그 방법은 화두 하나를 제대로 들라. 이게 이제 선빵이니까. 선빵에서의 바른 답변은 이것이 동양의 모든 지혜가 모여있는 지혜의 결정체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두 바로 드는 것이 뭔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은 마음자리를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를 가지고, 그 전에는 마음자리를 알아채지 못한 사람은 형, 수, 파, 리에서 형은 질문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에 대고 면상에 대고 뭡니까? 지금 이렇게 온 것이 뭡니까? 하고 이목구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계속 생활 중에서 계속 그걸 놓치지 않고 답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항상 깨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구나 하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형수파리가 다시 이어져요. 이중구조다. 도라고 하는 것은, 화두 드는 방법은 형, 수, 파, 리인데 이게 이중구조다. 그래서 리가 나오면 의식공간 혹은 마음자리가 나온 사람한테는 그것이 다시 형이 된다.
그것이 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폼이 되어서 그 폼을 이제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게 본래 본자에다가 참된 진자를 쓰고 마음 심자를 써서 본 진심, 이거 오조 홍인 스님이 하신 말씀. 육조의 스승인 오조 홍인 대사가 한 이야기의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 진심을 지키는 것. 본 진심. 본 진심이 제1정진이다.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 진심. 본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실된 이 본질의 마음을, 이 의식으로 깨어있는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1정진, 첫 번째 정진, 제일 가는 정진이다. 그래서 지금 마음자리가 나온 사람은 마음자리 자체가 하나의 형이다, 폼이다, 기본 형식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지키는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분을 해서 첫 번째 형 할 때 수는 가화두라 그래요. 화두는 화두인데 임시화두, 가화두. 왜냐,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화두, 그때부터는 진짜 화두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수파리 해서 리가 나오면, 마음자리가 드러나면 그것이 다시 형이 되어서 이제 진짜 그걸 지키는 거. 형수, 진화두를 하게 되고, 그리고 파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본질과 하나가 되는 거. 개합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라 할까? 생사 문제를 해탈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형수 파리를 두 번 한다. 이게 지금 화두 드는 기본 구조예요. 앞에는 가화두고 후반부는 진화두다.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마음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가화두를 하고, 마음자리를 알아챈 사람은 진화두가 진행되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성되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톨레에게 많은 사람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현존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막 이렇게 야단 들을 때 정신이 막 혼비백산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싸워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톨레의 대답은 한결같잖아요. 당신이 먼저 깨어있어야 하잖아요. 상대방을 깨어있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가 깨어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지금 인사동 선방의 입장에서는 화두를 듣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마음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궁금해서 그걸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가화두, 임시화두를 듣는 거고, 알아챈 사람은 알아챈 그 자리에 딱 자기가 집 나가지 않고 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본질의 자리에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것, 요게 지키는 거다 이거죠. 요게 진화두, 이게 진짜 화두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최근에 무문관이라는 영화도 보고 또 3개월 안거 들어가는 스님이나 제가자들도 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진화두를 들 수 있게 되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이 진화두를 못 들고 화두 드는 법을 모른 채 들어가게 되면 그 세월 동안 병나더라고요, 사람이. 대신에 진화두를 알면 앉아있을 만큼 좋아지니까, 앉아있는 만큼 자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수행을 하시려면 본 진심, 이 자기의 본질, 이걸 알아채고 어디 가서 3개월이든 무문관 3년이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앉아도 망상과 혼침,
범벅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그냥 완전히 범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선방에 아무리 앉아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마음자리를 먼저 알아채는 이걸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지금 하여튼 말 난 김에 여러분 톨레를 공부하지만 정확하게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짧지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방황하지 않고 화두 하나를 가지고 초보자가 완전히 깨달음의 완성까지 화두 하나를 가지고 초지일간 뚫어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화두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데 저의 답은 그럴 때마다 화두 드세요. 그럼 화두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해야 되고 알아진 사람은 그 자리를 버티는 거. 그 본질의 자리에서 버티는 거. 그게 매 순간순간 화두 드는 거다. 근데 좋은 것은 일상에서 경계에 부닥쳐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길 때마다 찬스다. 그때가 화두 들으라. 그래서 그 화두의 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실감을 하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톨레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와요. 그죠? 영상에서. 그 톨레의 답변은 한결같더라고요. 여러분 톨레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당신의 에고가 놀아나고 있다. 그거 알아차리고 본질로 우리로 치면 귀의한다 그런 말이 있죠. 본질에 귀의하라. 톨레의 메시지는 한결같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자기 에고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이렇게 들떠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거를 내려놓으면 저절로 자기 본질밖에 남지 않는다. 그 본질에 귀의하라. 그게 한결같은 톨레.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길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톨레가 이렇게 모든 질의응답을 요거 하나 가지고 다 답변을 해버리는 어떤 질문도 그 사람의 에고가 질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응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에고인 걸 돌아보세요. 그걸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한테도 우리가 이걸 지금 참고로 해서 내한테 적용할 수가 있다. 지금 나의 갈등, 내 에고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 갈등에서 상대방을 탓하고 화상을 탓할 게 아니고 화상을 탓할 게 아니고 선생님 화상을 탓할 게 아니고 나의 에고를 돌아본다. 그래서 에고가 편해지는 것이 그러면 화상도 편해진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다. 답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나의 에고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본질을 보는 것은 해안인데 해안보다 하나 더 위가 높은 게 뭐냐면 법안이잖아요. 법안은 에고 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해안은 본질 보는 거지만 법안은 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킨다 그럴 때 마음자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마음자리를 한번 깨달은 일별을 한번 본 사람이 하는 수행은 에고를 보고 에고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에고를 천도시키는 거예요. 자기 에고를 무엇으로 천도시키는가? 여러분 부처님도 에고가 처음에 깨닫기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부처님 에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대웅전 갈 때마다 대웅전은 대웅 부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갈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에고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할 때 대웅전에서 법회할 때 처음에 지심 기명내 해가지고 예불 올리잖아요. 그죠? 예불 올릴 때 예불 올리고 난 다음에 예불 끝나면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오른쪽에 탱화를 보고 반야심경 하지요. 그때 탱화에 뭐가 있어요?
신중단이 있죠. 신중단에 신중탱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반야신경을 할 때 그 반야신경이 부처님은 반야신경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신중들은 반야신경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틀어가지고 반야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중들이 누구신가? 불법을 수호하는 분들이잖아요. 화엄신중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법을 수호하는 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처님의 애고인 거예요. 신중단의 신중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애고였던 분들이 부처님이 깨닫게 되니까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되어가지고 신중이 되어서 부처님 계시는 불단의 오른쪽에 우리가 바라보는 오른쪽에 항상 신중단이 모셔져 있는 것은 그분들이 불법을 보호하기 때문에 수호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힘이 있는 존재가 애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들도 결국에는 우리들의 애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애고를 승화시켜서 신중으로 바꿔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잘 해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유기에서 삼장법사의 애고가 탐진치가, 탐은 저팔계, 진은 사오정, 치는 손오공. 그러니까 삼장법사의 탐진치를 의인화한 게 지금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거든요. 이게 탐진치예요. 근데 삼장법사가 불법을 구하는데 이 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구니들과 싸우면서 이게 나가면서 불법을 구해오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애고를 나를 수호하는, 또 내가 일을 하는데 오른팔 왼팔이 되어주는 그런 수호신장으로 애고를 바꾸는 것이 우리 공부다. 그러려면 애고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애고학 교과서 같아요. 애고학 교과서. 자기 애고를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질문을 이런 일이 가정에서 짜증나요, 이런 일이 직장에서 짜증나요 할 때 그때마다 자기 애고를 발견하는 좋은 찬스다. 그때 애고를 발견하고 애고를 돌이켜서 신중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왕공부의 핵심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저는 톨레를 읽으면서 그런 아주 공부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참 재밌는 게 미국의 그 영화 배우가 톨레한테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책도 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아들이 자폐야. 그래서 그 사람 질문이 참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많은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는 직장맘들은 자기 자식과 놀아주지 못하고 부모나 이런 그런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그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워킹맘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직장 우먼들은 워킹 우먼들은 자식을 충분히 케어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또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종일 육아를 하는 또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하고 노는 게 지겨워서 시달리고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기 재능을 애 때문에 거기다가 다 뺏기느라고 그런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죄책감, 그 불만족. 그러니까 참 어쩌란 말인가 싶어요. 직장 나가는 사람은 충분히 애랑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있고, 또 애랑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애를 또
너무 자기 일에 대해서 지겨운 그 일 자체가 육아가 힘들고 지겨운 거기에 대한 또 충분히 애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한 이 영화배우, 미국의 영화배우처럼 이 사람은 자폐아를, 아들이 자폐아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폐아나 불구의 아들을 또 데리고 사는 어머니들은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또 이제 또 탓하는 자책감이 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톨레한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이제 톨레의 답변은 뭐예요? 그 자책감이라는 것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책감을 자꾸 느끼게 만들어서 에고가 존속하는 그 뒤에 숨어서 에고가 자기를 영속시켜 나가는 그런 에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각에 속은 상태다. 그 에고가, 그 생각 뒤에는 또 에고가 있다. 그래서 답은 한결같이, 톨레의 답은 자책감이라고 하는데 속지 말라. 그 자책감 뒤에 있는 에고를 발견하라.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자책감 문제를 확대하면 모든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풀까 해서 자기 에고를 먼저 발견을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에고는 두고 자식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식에게 보상 심리가 해서 뭐 좋은 걸 사준다든지 물질적으로 막 풍요하게 막 쏟아붓는다든지 과보호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해결책은. 그러니까 지금 역할 연기에서 잘 깨어있기, 이 마음 공부가 내가 역할 연기를 하는구나, 내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자, 결론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적어봤는데,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갈등과 고통을 우리들의 의식 그 자체가 나의 본질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로 삼아라. 이게 최종 메시지더라고요. 이번 챕터에 톨레가 우리한테 이제 주고 싶어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갈등과 고통을 나의 본질인 의식이 진면목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께서 제가 1대1 면담할 때 제발 저한테 면담 와서는 법에 대해서만 질문하세요라고 제가 당부하거든요. 법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면 전부 다 자기의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만큼 절실하니까 그런 질문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톨레의 답변은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답변은 화두 드세요거든요. 그럴수록 화두 드세요. 화두로서 해결하세요. 그 문제를. 만약에 정말로 화두 들 줄 아는 사람이라면 화두 드는 그 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깨어나면 꿈속의 일이니까. 그 모든 일이 꿈속의 일이 되어버리니까. 본질이 깨어나면. 본질이 못 깨어나면 너무나 생생한 현실의 일이지만, 본질이 깨어나면 전부 꿈속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 꿈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화두를 들어서 본질이 깨어나서 근본적으로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의식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계기로 만드세요. 요게 지금 이번 챕터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것이다. 인간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고 팁을 하나 주잖아요. 톨레가. 뭐라고 하느냐면 막 상대방이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할 때 투명 인간이 되어보라 그러잖아요. 투명 인간이 되어보라. 그러면 그 화내고 하는 것들이 나는 투명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식이 투명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의 의식이 나의 투명 인간이에요. 이 투명 인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통과지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런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이 책에 계속 반복하잖아요. 고통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고통의 역할. 고통은 결국에는 에고를 녹이는 불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고를 녹이는 불이다. 그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고 자기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이 깨어남으로써 에고가 녹아가는.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인간이 철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김홍호 선생님한테 들은 말은 김홍호 선생님이 자주 그런 말 하셨거든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더니 붓다는 제자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었다. 붓다는 인생은 고라고 답했다. 그리고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공자의 답변은 난, 어려울 난자, 곤란하다 있죠. 난처하다, 곤란하다 할 때. 난, 인생은 참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다. 붓다는 인생은 고통이다. 공자는 난, 인생이란 참 어려운 거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다. 고난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고다, 난이다, 고난이다.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성인들은 인생의 아주 에센스가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게 왜 생기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통찰이고 동일한 통찰 아닙니까? 모든 성인들의.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저의 결론은 화두듭시다. 나나 잘합시다. 나나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방법은 화두들기.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는 게 화두드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달은 이 자기 의식을, 깨어있는 이 의식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화두드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모든 것의 답변이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이 문장은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거 다 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한번 첫 시간에 전체를 꿰뚫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할 때,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인생의 어려움을 그때가 공부로 돌려라. 공부로 돌려라. 그래서 자기의 본질이 의식이라는 걸 깨달아라. 자기 에고를 발견하고, 에고를 발견하면 에고는 사라진다. 에고가 사라지는 그 자리가 의식이라는 거예요. 에고를 발견하면 에고는 사라진다. 그럼 에고가 사라진 그 자리, 그게 의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는 방법이다. 지금 그게 이제 하여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나머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